안녕하세요. 경기대가 알고 싶다 경활의 사회를 맡은 바른 멘토단 명수연입니다. 오늘은 경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최서빈 입학사정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최서빈 입학사정관입니다. 저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올해 전형을 보니 바뀐 점이 있어서 질문드릴 사항이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유형, 전형 방법, 작년도 입시 결과 순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등급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정량 평가라면 등급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기초생활 수급자 등 선발 전형으로 총 4개의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전형별 지원 자격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전형 방법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정량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90%, 출결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90점, 10점 만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교과 성적은 과목별 평균 석차 등급을 본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출결은 미인정 결석 5일부터 감점이 들어갑니다. 미인정 결석 5일부터 출결 감점 1점이 들어가는데 영향이 클까요? 아무래도 정량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는 만큼 1, 2점 감점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출결 관리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수험생분들은 출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네요. 교과 전형 안에서 반영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험생이 어느 모집 단위를 지원하든 전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전형은 지원 계열에 따라 반영 교과가 달라집니다. 인문, 예체능 계열에 지원하는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사회교과가 반영되고 자연 계열에 지원하시는 경우 사회 대신 과학교과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 및 반영 비율은 따로 없지만 이수 단위는 반영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A, B, C를 각각 1, 2, 4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은 교과 반영 비율 90% 중 1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만점은 9점이 되겠고 나머지 90%인 81점을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예체능 과목은 반영되지 않으며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활용하여 환산되는 평균 등급을 진로 선택 과목 등급으로 동일하게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평균 환산 등급이 3등급인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한 동일하게 3등급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는데 예상되는 변화가 있을까요?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면서 환산되는 총점이 작년에 비해 올라가기는 하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이 정량화되어 반영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 잘 알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이 있을까요? 작년까지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2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교의 수시 모집 모든 전형을 통틀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 딱 1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인문 예체능 계열 지원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로 나오셔야 합니다. 다만 자연 계열 지원자는 탐구 영역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려면 반드시 과학 탐구를 보셔야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놓치시면 안 될 게 한국사는 공통으로 6등급 이내가 나오셔야 합니다. 혹시 2개 영역을 더해서 7등급 이내가 나오면 모든 수능 과목을 응시할 필요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두 개의 영역을 더해서 7등급 이내가 나오면 다른 과목을 응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사는 꼭 응시하셔야 됩니다. 작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도는 약 61%의 지원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네, 이 수치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두 개를 합친 결과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작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다시피 경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종 등록자 내신 구간은 평균 2등급에서 3등급 범위에 대부분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전형별 경쟁률,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의 등급입니다. 가장 선발 인원이 많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발 전형은 작년까지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운영했던 전형 명칭이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전형 명칭이 변경된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요약해 드릴까 합니다. 2024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큰 변경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둘째, 진로 선택 과목 반영입니다. 변화가 큰 만큼 이를 잘 이용하여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경알은 다른 전형 소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멘토단 명수연, 입학사정관 최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대가 알고 싶다 경알의 사회를 맡은 바른멘토단 안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경기대학교 입학처의 박혜원 입학사정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입학사정관 박혜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네, 오늘 박혜원 입학사정관님께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사정관님, 저도 고등학교 때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같이 준비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은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볼 때 교과형 인재인가요? 종합형 인재인가요? 둘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교과만 따로 준비하거나 종합만 따로 준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학생부 교과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느낄 텐데요. 오늘 사정관님께서 어떻게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부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대학의 평가 기준에 타당하게 종합 정성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학의 평가 기준에 타당하게 정성평가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하네요. 오늘 입학사정관님께서는 얼마나 쉽게 설명해 주시는지 교과전형으로 들어온 제가 질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단 학생의 만족과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경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유형, 전형 방법, 서류평가, 면접평가, 그리고 수험생의 팁까지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유형과 전형 방법입니다. 경기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유형이 크게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면접이 있는 전형은 KGU 학생부 종합전형,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있고, 면접이 없는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 전형과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먼저 면접이 있는 전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 서류평가 100% 3배수 내외가 선발이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성적 70%와 면접평가 점수 30%가 합산되어 최종 선발됩니다. 두 번째로 면접이 없는 기회균형 선발 전형과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은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 제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면접이 없는 전형은 서류 평가 100%로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그럼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해당 지원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경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할 때 면접의 유무도 살펴봐야 하고요. 지원 자격도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 있는 면접이 있는 전형이든 없는 전형이든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 정말 경기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고 수시 지원을 경기대학교에 3개까지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외한 교과, 논술, 실기실적 전형을 통해 중복 지원할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저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KGU 학생부 종합 전형과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에서 동일하게 AI 컴퓨터 공학부를 선발하더라고요. 둘 다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을까요? 네, KGU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에서도 AI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공과 인공지능 전공 2개의 전공을 선발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과 활동이 있는 자를 지원 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에만 관심이 있으면 지원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면 수험생들에게 전형을 선택하는데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KGU 학생부 종합 전형과 평가 항목 반영 비율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계열 적합성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교과, 비교과 활동을 한 친구들은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조금 더 폭넓은 범위의 수학과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1학년 시간을 보내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2학년 때부터 구체화가 됐다면 KGU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열 적합성 반영 비율이 높으니 관련된 교과, 비교과 활동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일수록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역시 우리 멘토단 사회자님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수험생들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시나요? 이번에는 서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는 크게 서류 평가 요소로 학업 탐구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평가 항목은 학업 성취 수준 30%, 계열 적합성 30%, 자기주도성 20%, 공동체 의식 20%로 반영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은 학업 성취 수준 25%, 계열 적합성 35%를 반영한다는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업 탐구 역량 안에 학업 성취 수준과 계열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대학교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학업 탐구 역량을 갖추고 있는 수험생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탐구 역량의 학업 성취 수준입니다. 학업 성취 수준은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평가하고 있고요. 계열 적합성은 계열 적성 및 관심과 노력 준비 정도를 평가합니다. 자기주도성은 주도적 학교생활 참여 과정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과정을 평가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학업 성취 수준은 대학에 와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학업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계열 적합성은 수험생들이 고교 3년 동안 자신이 지원한 계열에 타당한 관심도 노력 과정을 거쳤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기주도성은 경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상 학교생활 충실도를 기반으로 얼마나 주도적으로 학교생활을 참여하며 성장했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은 나 혼자 열심히 하기보다는 타인을 위해, 타인과 함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 과정이 관찰되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정의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수험생들이 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선 경기대학교는 작년부터 모집 요강 전형 가이드북을 통해 평가 항목별 서류 평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색깔펜 4개를 준비하시고요.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의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어디에 나와 있는지 색깔펜으로 구분지어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평가 항목이고 이 평가 항목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나는 어떤 활동을 더 해야 할지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대학교 서류평가 항목 기준으로 다른 대학과도 비교해 보시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인 수험생이라면 각 대학의 평가 항목들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역시 경기대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평가 항목들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험생들도 다시 한번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평가 항목들을 점검해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다음은 면접평가입니다. 경기대학교 면접은 서류 기반 확인 면접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대학교 면접은 서류평가 평가 항목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경기대학교 면접평가의 평가 요소는 크게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소통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평가 요소의 잠재 역량은 서류평가 항목의 학업 성취 수준, 계열 적합성, 자기주도성에서 근거를 찾고 밑줄 그었던 부분에서 면접 문항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역량은 서류평가 항목의 공동체 의식에 근거해서 면접 문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구분지어 준비하시지 마시고 서류평가를 점검해 보시면서 함께 면접 문항을 개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생들은 실제 평가위원이 되어 서류평가도 해보고 면접 문항도 개발해본다는 생각으로 어느 부분에서 보완하고 강점을 보여야 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경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면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면접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고 면접 시간은 10분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고교 환경이나 지역, 이름, 수험번호 등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10분 동안 학생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숙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도 많이 안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에 면접 질문에 답이 있는 경우, 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을 통해 나와 있어서 이 기록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면접 질문이 있는가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활동이 실제로 했던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 생활기록부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떤 탐구활동을 조사했다는 기록만 있다면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학교생활기록부를 숙지하고 면접 문항을 만들어 보면서 친구들과 사전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수험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꿀팁이 있다면 딱 주요사항 4가지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학교생활기록부 미반영 사항이 늘어나는 부분과 자기소개서 폐지입니다. 따라서 경기대학교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과정이 확인되는 기록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단순 참여보다는 학생의 호기심을 바탕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 학생의 개인 역량이 성장하는 과정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입학 설명회 및 학생부 위주 전형의 바이블을 통해 각 평가 항목별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영역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어떤 영역이 어떤 평가 항목에서 평가받는지 살펴보시고 그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서류 평가 항목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경기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위주 전형의 바이블, 전공 가이드북, 수시 모집 요강 등을 잘 활용하셔서 경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더 가까이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21일 화요일이고요. 면접은 12월 2일, 3일 지원하는 학과별로 면접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원서 접수하실 때 일정을 꼭 참고하셔서 다른 대학과 면접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해 주신 박혜연 입학사정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험생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대가 알고 싶다 경활의 사회를 맡은 바른멘토단 강민구입니다. 오늘은 경기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경기대학교 입학처 이정호 입학사정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정호입니다. 우선 오늘 질문은 전형 방법, 논술 유형, 주요 변화, 유의사항 순으로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전형 방법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경기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 어떤 전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경기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 쉽게 말해서 논술 위주의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 60%에 교과 40%가 반영되지만 논술에 강점을 가지신 수험생분들이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가 40%라면 다른 학교 대비 교과 비율이 높은 편이네요. 논술을 잘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5등급까지는 등급 간의 점수 차가 높지 않아서 실제 반영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3등급 학생은 교과 40점 중에 38점을 받는데 5등급 학생은 34.4점을 받습니다. 3등급 학생과 5등급 학생 간의 점수 차이가 3.6점이 나는데 이 정도 점수는 나머지 60점을 차지하는 논술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점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올해 논술 우수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논술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네요. 네, 논술 우수자 전형 지원자분들은 논술고사를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논술만 잘 보면 된다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는 게 저희가 5등급 이하부터는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논술 우수자 전형 합격자들의 교과 등급을 보여드리자면 3등급과 5등급 사이에 합격자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있는 건가요? 네, 저희 경기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과 반영 비율도 높지 않은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다면 논술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볼만 하겠네요. 저는 자연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혹시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도 선발을 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되게 아쉬운 소식이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논술 출제 유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논술고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나요? 경기대학교 논술 문항은 언어 영역, 사회 영역에서 한 문항씩 총 2문항이 나옵니다. 복수의 제시문을 분석한 다음에 70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로 2시간 동안 논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복수의 제시문을 읽고 700자가량을 작성하는 것인데 학생들에게 난이도는 어떤 편인가요? 논술 학원을 따로 다녀야 될까요? 저희 경기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 교과서에서 나온 제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이라면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저희가 올해부터 학생들의 논술고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올해 2가지 변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올해 논술 우수자 전형에 변화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자, 첫째로 제시문의 난이도 완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경기대학교 논술고사를 어떻게 더 부담 없이 볼 수 있을까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결과 제시문의 난이도를 완화하기로 하였고요. 둘째로 시기상의 변화도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수능 이후 평일인 11월 22일 수요일에 논술고사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경기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변화 컨셉은 수험생 부담 완화겠네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논술 우수자 전형에 관련하여 혹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논술고사를 보면서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째로는 경기대학교 논술고사는 소음캠퍼스에서 진행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실기실적 전형 모두 공통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종종 서울 캠퍼스로 착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경기대학교 모든 전형은 수원 캠퍼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논술고사 시간 관련 내용인데요. 올해 논술고사는 11월 22일 수요일 모집 단위에 따라 2개 타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타임은 변경이 되지 않으니까 사전에 시간을 꼭 확인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모든 입학 전형은 수원 캠퍼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논술고사 시간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수험생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학교에서 매년 모의논술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모의논술 해설 영상은 이미 입학처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 있는 해설 영상을 참고하셔서 논술 우수자 전형을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수험생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논술 우수자 전형에 큰 변화를 주었으니 이제 요 점 감안하셔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이정호 입학사정관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활 논술 우수자 전형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 전형 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대가 알고 싶다. 경활의 사회를 맡은 바른멘토단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경기대학교 실기, 실적 전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경기대학교 입학처 오동호 입학사정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입학사정관 오동호입니다. 오늘 오동호 입학사정관님께서 실기, 실적 전형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간략하게 실기, 실적 전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이 학생부 교과를 정량 반영하는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하는 전형이라면, 실기 실적 전형은 실기 중심, 난 실기를 잘한다, 실기밖에 없다, 실기 위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기 실적 전형의 실기 반영 비율이 그만큼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학교 생활을 통한 교과의 성취도 또한 함께 반영됩니다. 제가 바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예체능 우수자 전형으로 디자인 비즈 학부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수험생일 때 기억을 살려 조금 더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사정관님께 질문을 드려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경기대학교 실기 실적 전형의 전형 유형, 전형 방법, 실기고사 내용, 유의사항 4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실기 실적 전형 유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기 실적 전형은 실기가 반영되는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미술, 음악, 연기, 체육 등 예체능 우수자 전형을 포함하여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특성화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체육 특기자 전형 4가지의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예체능 우수자 전형 외에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특성화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실기 실적 전형에 포함되어 있네요. 이 전형들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디자인 비즈 학부에서만 실기 실적으로 선발을 하고, 특성화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AI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공만 소프트웨어 관련 포트폴리오와 수상 실적, 관련 자격증을 통한 실적 반영과 면접으로 선발을 합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 가능 학과 또는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하고 해당 교과에서 통산 80단위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세부적인 실기고사 반영 방법과 선발 원칙 등 수시 모집 요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 전형은 특성화고 학생이라고만 해서 무조건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조건이 필요하네요. 수험생들이 지원하기 전에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그럼 체육 특기자 전형도 지원 조건이 필요할까요? 체육 특기자 전형은 쉽게 말해 선수 등록을 필한자로 엘리트 체육인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네 대회, 학교 체육대회 등 나 운동을 조금 한다에 지원할 수 있는 우물한 전형은 아닙니다. 본교에서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기 실적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시 모집 요강에 명시된 종목별 지원 자격, 인정 대회명과
평가 기준에 의거 실기 및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이 정말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전형들이 어떤 전형 방법으로 평가되는지 전형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실적 전형 안에 다양한 학과, 학부들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술, 음악, 연기, 체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육 계열을 제외하고 실기의 반영 비율이 70에서 100%까지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모집 단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지만 실기 위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해당 실기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경쟁하는 전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체육 계열은 2024학년도 단계별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2단계에서 실기 60%를 반영하여 선발하지만 1단계에서 5배수를 먼저 선발하게 됩니다. 실기 실적, 실기 고사 내용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험 시간 안에 실기고사를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공정성과 관련하여 시험 주제는 당일 실기고사 시작 전에 제시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험지에 수험생 본인 또는 특정 암시물의 표식이나 문구 등은 기재 불가능합니다. 동영상, 악보 업로드 관련하여 제출 마감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에 기준하는 허용 불가 내용 중 특히 개인정보를 드러낼 수 있는 무대복 착용은 금지되며 무채색 복장만 허용합니다. 실기고사 중 평가위원에게 인사 및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실기 이외에 외부적인 영향보다 본인이 준비한 실기에 집중하여 내실을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계열 실기는 3개의 실기 종목 모두를 응시해야 하며 실기 측정 방법 및 파울 기준 등 실기고사와 관련된 자세한 영상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측정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송진 가루 등의 불필요한 물품이나 고교명, 소속 학원 등이 노출되는 복장은 금지되며 무채색 복장만 허용합니다. 별도의 탈의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험생들이 놓칠 수 있는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듣다 보니 좀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 있나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 보니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아마 오늘이 다 지나갈 것 같아서 이 외에 자세한 수험생 유의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셔서 놓치는 부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참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부드럽게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대학교는 참 친절한 대학입니다. 특히 입학처는 실기고사 당일 학교 입구부터 시험장까지 수험생들의 불편함 없이 여러분들의 실기고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본인의 강점을 더욱 키우며 노력하는 시간을 통해 좋은 결과로 경기대학교에서 만나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부드러운 입학사정관 오동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하는 한 가지, 모든 고사, 실기, 논술, 면접 이 모든 고사는 수원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절대로 서울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신 부드러운 오동호 입학사정관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경할 시리즈 수시 편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정시 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